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이 행사 조직위원장님이신 장건 선생님이 저희 생협정국연합회 제 전대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협정국연합회 산하에 10공동체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그런 이유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소개받은 대로 이제 생협에서 생산하는 소비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이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뭐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생협정국연합회에서는 일본에서는 워커스 컬렉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는 다소 생소해서 일공동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생협의 다른 그룹들에서는 두레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하긴 한데 되도록 이제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은요, 우리 사회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는 대로 뭐 각지에서 이 1대 99의 사회를 정말 바꿔보자고 하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사회 유효한 수단으로서 이 일공동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이제 출발이 된 것을 저희 이제 생협 교류를 하면서 생협 간 교류를 하면서 저희 한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일단 일본의 사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자료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요, 1980년에 그 ICA 대회에서, 레이드로 보고가 제기한 협동조합에 의한 지역 만들기,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테마를, 생활클럽, 생협연합회가 하나의 운동 방향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되신 박원순 선생님이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쓰신 내용에도 이 소개가 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드러운 나라의 어리석은 시민인가요? 하여튼 책에도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이네요. 인용하고서도. 그 책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본 생활클럽 생협연합회에서 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원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이 미국의 워커즈 컬렉티브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70년대 종전 이후에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해서 캘리포니아 지역 이제 주변에 농장에서 농산물들을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자주관령의 협동 사업을 워커즈 컬렉티브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직원이 마루야마 시게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의 생협운동에 접목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되고요. 최초의 워커즈 컬렉티브가 닌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닌진이라는 게 이제 당근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 민자를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생활클럽 생협연합회의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전제로 하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반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생협에서는 사실 IMF 이후에 거의 다 그런 방식이 없어졌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제 일부 생협들에서는 반공급, 공동공급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일본 생활클럽 연합회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물품을 가져가는 거점인 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생협 업무를 위탁받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제조해서 이제 그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애들에게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차 확산되면서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한 600여 개의 단체가 있고요. 17,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총 사업고가 약 136억 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2년마다 이 워커즈 컬렉티브 전국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워커즈 컬렉티브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살림의 경제 한마당처럼 600명 이상의 이 워커즈 컬렉티브의 종사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민도 나누고 분과별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겠죠. 식생활 분야도 먹을거리 분야도 있을 것이고, 뭐 복지 분야도 있을 것이고, 교육 분야도 있고, 다양한 이 일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고무되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즈 컬렉티브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이제 김성호 선생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자기결정을 통해 그 책임을 지는 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자를 하지 않고선 같이 노동하지 않고 또 서로 뭐 고용주나 피고용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적어도 이런 정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워커즈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합의하에 이 결의를 하고 출자금을 다 냅니다. 내고 물론 출자금은 업종의 형식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청소 일공동체는 거의 이 출자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먹을거리 계통, 제조업 계통은 상당히 출자금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업종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생협처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 일단 합의한 것에 대한 그 준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합의 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책임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표도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워커즈 컬렉티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그 생협 활동을 통해서 이 상당히 이제 자주관리 훈련이 된,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고 경영에 대해 결정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몸에 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워커즈 컬렉티브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뭐 60대 이상의 그런 이사장, 전직 이사장 출신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힘에서 어찌 보면 이 그러니까 협동기업이면서도 협동조합의 정신을 잘 살린, 아까 김성현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결정에서 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에 결정되지 않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 가격이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상당히 영리적으로 접근하는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커즈 컬렉티브에서 제안하는 가격은 커뮤니티 가격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워커즈 컬렉티브를 만든 거라면 나도 언젠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노후가 되면 나도 지금은 젊어서 튼튼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살피고 돌보지만 나도 언젠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가격을 적정하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워커즈 컬렉티브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정신이 구현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표에 보시면, 이쪽 표에 보시면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일본의 워커즈 컬렉티브 전국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립 목적이나 정의 원칙과,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주례생협연합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둘의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지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저희 생협전국연합회 일공동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의 그 목적과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다만, 저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협동적으로 노동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운영 원칙, 세부 원칙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관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 기업이 잘 돼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이 잉여금을 개인의 출자에 따라서 다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만약에 그 일공동체가 그만둘 경우에는, 해산이 될 경우에는 다른 일공동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거나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 잉여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이제 종사 분량,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일본이 워커즈 컬렉티브가 어떻게 전개하고 발전했느냐를 보시면,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 지역 생협,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생협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먹거리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 다양한 분야로 나가게 되는데요. 복지 클럽 생협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그 영역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생협에서는 아직 그 먹을거리 생협, 여러분이 주로 아시는 것이 이제 지역 생협, 그 다음에 의료 생협, 대학 생협 정도 아실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생협 전국연합회에 산하 있던 생협들이 이제 대학 생협이 많고, 그 다음 지역 생협들이 있고, 의료 생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생협도 있거든요, 원주에. 그 다음에 문화 생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생협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협도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일본에서도 이런 복지클럽 생협이 생기면서 일공동체의 저변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